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사니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 기능사 공부할 때 접지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접지 관련된 문제 전부 다 외우기 쉽지 않으셨죠? 자, 이 영상 하나로 이제 끝내볼게요. 접지 관련된 문제, 자, 전체 다 모아보니까 27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문제만 알면 여러분 이제 끝 완전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가 볼 테니까, 자, 이제 긴장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터미널 러그를 이용한 접속 방법에서 자, 전기 기계 기구에 금속재 외함, 배관 뭐 이런 데 접속한다. 자, 그때 이 단면적이 얼마를 초과해야 터미널 러그 같은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일단 여러분 구리 접지선인 경우에 굵기가 6스퀘어를 초과할 때는 터미널 러그라든지 혹은 단자 금구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된 접속 기구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자, 어떤 색으로 표기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녹색과 노란색의 혼합색이 우리가 사용하는 접지선의 색입니다. 이렇게 녹색과 노란색이 혼합되어 있어야 하죠.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입니다.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번, 배전반과 분전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시설해야 된다. 맞고요. 두 번째, 배전반 및 분전반을 옥측이나 집 밖에 설치할 때는 방수형 사용한다. 맞아요. 세 번째,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아요. 4번,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는 금속재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요? 이 금속재 함이랑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인데요. 자,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잘못된 거예요. 접지해야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 접지는 해야 됩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볼까요? 1번, 전선이 금속관 안에 보호되어 있으니 안정적이죠. 두 번째, 단락사고, 접지사고 등에 있어서 화재의 우려가 적죠. 세 번째, 방습장치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선을 내수적으로 시설할 수 있죠. 4번에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감전의 우려가 없다? 감전의 우려가 없다? 아니에요.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금속 도체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누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고에 의해서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합성 수지관이 금속관과 비교해서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플라스틱 관이 금속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누전의 우려가 없죠. 두 번째,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작용이 크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신축 작용이 크기는 한데, 자, 문제는 이게 장점이 아니라 뭐죠? 맞아요. 단점이라는 거죠. 자, 2번은 잘못된 말이네요. 자, 3번, 내식성이 있어서 부식성 가스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당하다. 맞죠? 플라스틱 관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도 있죠. 4번, 관 자체를 접지할 필요가 없고 무게가 가볍다. 자, 시공하기 쉽다. 자, 좋은 거예요. 2번, 이거는 단점이에요. 합성 수지관의 단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6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자, 접지 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수도관로의 접지 저항은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수도관은 무조건 3입니다. 몇 옴? 수도관은 무조건 3옴입니다. 접지극의 공사 방법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동판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접지극 사용하게 될 때 동판 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되고요. 자, 동피복 강봉은 지름이 6mm가 아니라, 자,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자, 6mm가 아니라 8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게 잘못되었어요. 세 번째는 은납됨이라든지 기타 확실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4번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 시설한다. 자,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자,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해설 보게 되면은요, 동봉이나 동피복 강봉을 사용할 때는 지름 얼마? 8mm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접지공사에서 접지극으로, 자, 동판을 사용할 때, 자, 동판일 때는 편면, 이 평면은 얼마,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답은 3번 900입니다. 여기 보시면 면적이 이렇게 나와야죠. 9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전소에서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영상전류 하면은 딱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죠. 뭐죠? 바로 ZCT죠. 그쵸? 영상변류기라고 하는데 이 영상변류기가 바로 영상전류를 공급하죠. 그래서 지락사고 같은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ZCT입니다. 10번 고압 배전솔로의 주상 변압기 2차 측에 실시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을 계산하는 식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IG라고 하는 게 지락전류라고 하는 뜻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1초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으면요. 지락전류 분의 600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1초에서 그 다음에 2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때는 지락전류 분의 어떻게 합니까? 300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 일 때는요. 지락전류분의 150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1초, 2초 사이에 있대요. 이때는 뭐라고요? 300 들어가야 돼요. 1, 2, 3 뭐라고요? 1, 2, 3 뭐라고요? 1, 2,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필요설비 공사를 하는데 설명으로 잘못된 것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돌침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풍화 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이번에 필요도선에서 동선, 이 구리선의 단면적은 2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 자, 죄송한데 20 아니라 이거 30이 되어야 됩니다. 구리선일 때는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사용합니다. 일단 답은 나왔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에 자, 지표면에서 0.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뇌서지 전류가 있을 때 이걸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 설비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아요. 자, 몇 번이 잘못됐다고요? 2번이 잘못됐네요. 20이 아니라 30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 지락계정기의 용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요. 여러 회선 중에서 어느 선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선택 지락계정기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 뭐라고요? 접지 고장 회선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택 지락계정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계측 방법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틀린 것 일단 찾을 수 있겠죠. 1번에 어스 테스터로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어스가 접지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스 테스터는요. 접지 저항을 측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검전기로 전압을 측정한다. 검전기로는요. 전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메가로서 회로의 저항을 측정한다. 저항이 아니라 이때는 메가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4번 콜라우시 브릿지로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4번 하나로 놓을 수 있네요. 보조 접지극 2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기판 눈금이 0을 가리키는 순간에 자, 저항 다이얼의 값을 읽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뭐 물어본다고요? 접지 저항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 답은 접지 저항계입니다. 문제가 조금 재밌기는 하지만 쉽게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이 어딘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일단 안 되는 곳은 두 군데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성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접지선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성선과 접지선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원측 전선 여기는 이제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접지선 돼 있죠. 여기 안 돼요. 세 번째 접지선 안 돼요. 자, 중성선 여기 안 됩니다. 그래서 2, 3, 4는 다 안 되는 거예요. 1번만 가능한 겁니다. 16번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 명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제 딱 보기만 하더라도 어떤 게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건지 금세 알아볼 수 있죠. 자, 뭐죠? 4번 어스 테스터죠. 어스가 접지잖아요. 어스 테스터로 우리가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어요. 자, 이때 접지극은 지하 몇 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몇 센티미터죠? 맞아요. 4번 75cm 이상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몇 미터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답은 0.75m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쨌든 75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접지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접지봉 같은 거를 이렇게 심게 되면은 자, 일단
땅과 이 접지 극의 대지 저항이 굉장히 낮아져야 돼요. 자,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첫 번째, 접지봉의 연결 개수를 증가시킨다. 여기다가 접지봉을 여러 개 연결시킵니다. 맞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뭐라고요? 감소요? 이 판이 더 넓어야 접지 저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야지 맞는 거예요. 2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유저항을 화학적으로 저감시키는 저감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거. 이것은 접지저항 저감 대책으로 옳은 방법입니다. 2번이 잘못된 거예요. 최대 사용 전압이 70kV, 7만 볼트,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에요. 자, 이때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보면 안 되고 여기 표를 보아야 되는데, 자, 표를 보게 되면은 최대 사용 전압이라든지 시험 전압, 최저 시험 전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7만 볼트라고 했어요. 7만 볼트인데 역시 직접 접지식이니까 이렇게 0.72배를 곱해야 됩니다. 얼마?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지금 시험 전압이 7만 볼트였었잖아요. 7만에다가 곱하기 0.72배를 합니다. 그럼 그거 5만 400볼트가 되거든요. 5만 400볼트가 바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됩니다. 그럼 몇 번이 답일까요? 여기 이렇게 4번 5만 400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표 다 보기 어려워요. 일단 22,900볼트일 때 0.92배, 그리고 7만일 때는 0.72배, 이렇게 기억하시죠. 22,900볼트. 자, 3상 4선식 다중 접지 방식의 경우에는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자, 얼마여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22,900의 다중 접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직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다중 접지 방식일 때는요, 자, 곱하기 0.91을 합니다. 그러면 22,900 곱하기 0.92까지 갔어요. 여기는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직류일 때예요. 직류일 때는요, 여기다가 바로 2배를 더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온 값에다가 2배 곱하게 되면요, 이렇게 42,136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2,136볼트가 됩니다. 지름이 13mm인 접지봉의 표준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 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우리가 지름이 13mm인 거 요거 하나만 좀 잘 보죠. 길이는 1m가 됩니다. 길이 1m, 리드선 굵기 16제곱밀리미터. 그래서 길이는 여기 1m, 100cm입니다.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접지 왜 하죠? 일단 감전 방지하려고 하죠. 자, 대지 전압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자, 2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3번, 보호 계전기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4번의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기 2번이 잘못된 말이네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자, 접지선의 굵기 구리선일 때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라고 먼저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구리선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6제곱밀리미터, 6스퀘어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만약에 철이라고 하면은요 50스퀘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구리로 물어볼 거예요. 6스퀘어 이상을 사용합니다.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제곱밀리미터이면, 전력선이 16제곱밀리미터이면 구리도체의 굵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선도체가 16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하이게 되면은 보호도체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6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16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16으로 물어보면 답은 16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접지공사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1번 일단 가능해야 하고요. 2번도 일단 가능하게 되고, 자, 3번 보면은요, 저압용 기계기구 전기 공급하는데 이때 누전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자, 그런데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6번,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필회기의 접지 저항은 얼마인가? 필회기는 기억하세요. 자, 15m입니다. 얼마요? 필회기는 얼마? 15m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자, 저압 수용 장소에서 개통 접지가 TNCS 방식일 때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는 자,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도체가 알루미늄일 때 단면적은 얼마여야 되는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구리일 때는요 10이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일 때는 16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알루미늄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4번으로 대답할 수 있네요. 답은 4번 16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자, TNCS 방식일 때 구리는 10 스퀘어, 알루미늄일 때는 16 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게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 기능사 관련된 접지 문제, 자, 총 27문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 이 문제만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면 접지 문제 이제 더 이상 겁낼 필요 없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관련된 자료 제가 이렇게 아래 더보기란을 보면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십시오. 다산에듀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